나무의 주인은 이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보통의 나무들은 땅에서 뽑아내 다른 곳에 이식한다. 다른 나무들은 자기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잎의 수도 적고 그나마 주변의 다른 보통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얽혀 경쟁하면서 빈약한 뿌리로 물을 흡수해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 잎새에 물을 보낼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바람에 뿌리를 좀 더 깊고 넓게 뻗쳐보고자 노력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는 처지이다. 열매는 그저 남들 맺는 정도만 생산할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은 일찍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20대에 먼저 한 사람이 30대에 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30대에 먼저 한 사람이 40대에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다. 하물며 20대와 30대에 계속 노력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사회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미 20대 초에 완전히 마스터하였다고 치자.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쩔쩔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게임은 먼저 실전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전 지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일부 전문대학 이외에는 거의 없으므로 학벌이나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는 날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어느 나라에서건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난 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고 돈과 시간을 펑펑 쓰다 보니 중산층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말이다. 현재 혹시 그날그날 편히 살고 싶고 자기답게 사는 것을 좋아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은가?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온종일 집에서 게임이나 인터넷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미우라 아스시는 하류 사회에서 중류의식이 무너지고 하류 의식이 범람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극화 시대의 하류 인생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에 던진 질문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상당히 하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된다면 이 책을 읽어라. 하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 기준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현재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성인의 육체에 있는 지방분으로는 비누 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2200개와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든다. 인체에 포함된 철로 못 1개와 탄소로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 정도 된다.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 약품을 만들면 수십억 원 상당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현실성은 없다. 국제아동 구호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장으로 팔려나가는 어린이들의 몸값은 한 명당 15불에 불과하다. 인체의 장기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신장은 최대 15만 불 정도에 밀매된다. 미국 CNN 방송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2,000달러 정도면 신장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장 밀매 가격은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형수들의 신장은 2만 달러, 각막은 5,000달러, 간은 4만 달러의 밀매가 이루어졌다. 미 LA타임즈에 의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최대 10만 불을 호가한다. 이러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성인의 육체는 장기 밀매 시장에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를 다용하였을 때 나오는 보상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난 95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의 멀쩡한 왼쪽 다리를 의사의 실수로 절단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피해 보상으로 약 26억 원을 받았다. 한편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의료사고 때 법원이 지급한 판정한 보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에 값을 매겼을 때 뇌 손상이 15억 원, 시력 상실 2억 5천만 원, 폐기능 저하에 1억 2천만여 원이었다. 1997년 대남국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평균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1인당 평균 230만 달러, 30억 원을 받아냈다. 2001년 국내 법원에서는 조종자의 무모한 조종이 인정되어 7억 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의거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선이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값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다지만 인권이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월에서의 몸값이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만 사용되어 왔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은 인간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진다. 노예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해라. 자, 이제 당신의 몸값을 계산하여 보자.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 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당신의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여 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녀 교육비가 올라가서? 그건 당신의 개인 사정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것과 당신의 수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사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가? 회사가 양로원이나 고아원인가? 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므로 당신의 봉급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가? 그 이득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없었다면 그 이득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인가? 회사가 이득이 났으므로 봉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손실을 보면 봉급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말인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에 창출이 없는 이는 당신이 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아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건 간에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 무슨 얼어 죽을 연공 서열이란 말인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물론 그런 정부 투자 기관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996년 일본의 통신 판매 회사 주 미스미는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 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00만원 N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 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사원이다. 연봉 400만 N의 직원은 담당 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 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의 수립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 500만 N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 교섭 조정 등 타부서와 연계 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 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 연봉 750만 N의 직원은
업무의 추진 계획이나 특별 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연봉 1,000만에는 팀의 리더로 신규, 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 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자기 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 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수입을 500만 원 더 증가시켰다면 연리 5%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 원을 추가적인 금융 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 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수입 500만 원을 더 증대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단 말이다. 다른 점은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 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 공장이 되게 된단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시설에 투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